거북이를 닮은 산이 마을을 감싸고 있다. 거북 구자를 붙여 구산 하여 이름 지어진 구산마을. 농토에 생기가 너울대는 벼, 가을볕에 달궈진 벼들이 속살거린다. 이제 달디단 열매를 맺을 차례다. 한번 맛보고 나면 잊기 어려운 풍미, 잊히기 쉬운 것들을 식탁 위로 불러내는 일. 내오는 명인도, 맛보고 즐기는 객의 마음도 절로 그윽해진다. (500년) 종가 내림 손맛. 전국 팔도에서 맛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전라남도 순천. 예로부터 맑은 물과 기름진 토양으로 소문나 쌀, 보리 등의 양고기 으뜸으로 꼽히는 지역이다. 너른 평야 한켠에 선비처럼 당당하게 기와집이 서 있다. 전통의 맛을 잇는 김순옥 명인의 집이다. 산과 논에 두텁게 내리는 햇살이 단단한 삶의 이야기를 비춰준다. 저는 금년김씨 정손녀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조씨 가문으로 24살 먹어서 시집을 왔어요. 시집을 올 때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그때 그렇게 선도 안 보고 시집 온 시절이 아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가문만 보고 순천 이쪽 동부육군에서는 옥천조씨를 알아주거든요. 그래서 젊은 공파 23대 손으로 양반 가다고 시집을 보내줬어요. 그래 선도 안 보고 또 저도 참 깝깝한 게 아버지가 가라 건다고 선도 안 보고 그냥 남편이 그 시절에 광양제철에 근무를 해가지고 시간이 잘 안 됐대요. 그래서 먼 길을 오다 보니까 많이 기다림 속에 오신다는 날짜보다 많이 어긋져서 왔는데 그날 저희 집 와서 섬 본다고 왔는데 그날 바로 약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양반 간다고 시집을 보내줘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로 가마 타고 시집 왔거든요. 동네 입구에서. 순천 주암을 중심으로 대대로 살아오면서 전라남도 일대의 명족으로 자리 잡은 옥천 조씨. (24살) 꽃보다 어여쁜 나이에 옥천조씨 집성촌으로 시집온 김순옥 명인은 500년 세월이 담긴 전통의 맛을 지키고 있다. 어머님이 전라도 말로 매실합고 얌전해요. 그래서 이런 음식을 잘하시고 그렇게 해서 살면서 보니까 가을이 되면 이렇게 시제나 이런 시절에 시제가 돌아오고 명절이 돌아오고 그러면 조청을 먼저 곶해요. 그래 조청을 곶아서 한가를 만들고 다식을 찍고 그래서 차례를 하나 제수를 모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음식을 따라서 했어요. 보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도 친정에도 종가니까 그렇게 하고 친정에서도 그런 일을 많이 하고 또 살면서도 저는 여러 가지를 염렵하게 공부를 해보고 취미활동도 해봤는데 음식이 제일 제가 행복하더라고요 하면서 그래서 음식하는 여자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명인이란 징호를 옛날 같으면 벼슬이다 그러겠지요. 집이 1년에 제사 13번에 우리 육남매 생일에 또 일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우리는 밥상을 차려야 돼요. 꼭 엄마가 생일에도 밥상을 차려요. 차려서 우목에 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쬐까눌 때부터서 제 기억에도 6살 때부터서 제가 엄마를 도와서 밥을 했어요. 그전에는 보리쌀을 갈아서 밥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리쌀을 갈고 또 어렸을 때 엄마 혼자서 아버지가 독자다 보니까 제사 음식을 하면은 일손이 바쁘잖아요. 누가 도와준 사람이 없고. 그럼 엄마 혼자서 하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게 냄비다 그래요. 전을 부쳤어요. 근데 명절 구정이 돌아오면 떡국을 그때는 썰거든요. 떡국을 엄마가 썰어 놓으면 제가 화를 냈어요. 엄마 이 떡국이 모양이 안 예쁘지 않냐고. 일정하게 같은 모양으로 가야 떡국을 떠먹을 때 엄마 기분이 좋으니까 제가 썰게요. 그래서 이 손에 지금까지도 구두살이 있으시 그 시절부터서도 어렸을 때부터도 칼질을 그렇게 좀 잘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국민학교다 그래요. 초등학교 다니면서도 전기불이 없는데 호롱불을 켜는데 제가 떡국 썬 날은 엄마가 촛불을 켜줬어요. 안반 옆에다. 그러면은 밤새더라 그 떡국을 일정한 모양으로 이렇게 계란 모양이 되게 해서 썰어서 떡국을 썰고 그게 부침개를 잘 부친다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이렇게 남달리 마을에서도 아이고 저 순옥이는 떡순이요 저렇게 손씨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컸어요. 근데 제가 이런 거 안 하고 싶었었거든요 원래는. 근데 몸에 배어갖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했어요. 종가에서 나고 자라 뼈대 있는 집안의 며느리로 사는 동안 마디마디 굵어지고 휘어지며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두 손. 이제는 조청에 평생을 바친 외길 인생의 훈장이 되었다. 조청은요 시집 와서 한 게 아니고 우리 어렸을 때는 집에서 조청을 안 구우면 안 됐어요. 그 시절에는 쌀이 귀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서 고구마, 옥수수 그 전분으로 조청을 더 많이 해요. 그러면 고구마가 90%면 쌀은 10%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청을 해가지고 명절이면은 떡 찍어 먹고 그걸 먹었거든요. 여설하고 그랬는데 이제 시대에 이렇게 변하면서 조청을 이제 쌀로 많이 하지요. 그 전에는 쌀을 작게 썼는데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시집 와서도 우리 집안은 고예예절이란 책이 있어요. 우리 절민공파에. 거기에 보면 지금도 조청이 제사상에나 차례상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조청을 과요. 근데 그럴 때 어머님이 이제 조청을 과요. 근데 찹쌀 조청을 어머니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친정에서는 고구마나 그런 걸로 했고 시집 와서는 어머님이 조청을 하니까 그걸 받고 그래서 지금은 쌀이 흔한데 그때는 쌀이 안 흔했잖아요. 그래서 약용으로 쓰고 진짜 귀하게 쓸 땐 찹쌀 조청을 하고 그 전에는 고구마나 그런 다른 전분. 지금은 수수 조청이 억수로 귀하거든요. 수수대가 사람 관절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관절에 좋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약으로 해먹는데 그 시절에는 수수로도 조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너무 좋은 제품이었고 약이었더라고요. 그게. 예, 그래서 수수 조청, 고구마 조청, 옥수수 조청 그런 걸 많이 했고 조이당법 조청은 찹쌀로 하는 조청이다. 그런데 찹쌀로 꼭 해서 조이당 조청이 아니고 조이당이 바로 조청이에요. 연이, 지을조, 법당 해서
조청을 만드는다 해서 조이당, 조청.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조청이기 때문에 조이당법으로 하고 상호도 조이당이다 했어요. 머리에 쪽을 진 채 내로라 하는 양반댁으로 시집 왔건만 수도가 없어서 우물물을 길어다 밥을 짓던 시절이었다. 시어머니는 아궁이에서 직접 불을 지펴가며 무쇠솥을 올려 주걱으로 저어가며 조청을 만들었다. 어머님이 조청을 할 때는 엿기름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불 조정. 불을 조정을 잘해야 색깔이 밝다. 불을 떼다 안 떼다 하면은 조청색이 안 이뻐요. 근데 불을 일정하게 떼줘야 그게 그 조이당법 그 동의보감이나 규합청소에 나오는 호박색이 나려면은 그렇다. 그리고 그런 어르신의 그런 말씀이 있었고 엄마한테는 그런 거였지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른들의 그 지혜지요. 그것이 어머님들이 그때 뭐 과학적인 게 있겠어요. 어머님들이. 네, 조청은 실은 우리가 문헌에 근거해서 역사를 찾아보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걸 추정하는 것들은 고려시대 때부터 이렇게 지금과 유사하진 않지만 비슷한 유형의 조청을 먹었다는 것들은 있습니다. 쌀보다는 오히려 잡곡들이 최초에 많이 경작을 하고 야생에서도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조수수 그런 것들을 갈아서 농축을 하면 조청과 같은 질감으로 단맛도 나고 걸쭉하게 이렇게 농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조청이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조청은 찹쌀과 쌀 것들을 많이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주 재료로 많이 조청을 만들어서 사용한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장성이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과 식품을 보면은 그 시절에는 지금과 같이 냉장이나 냉동 상태가 없었잖아요. 자연 상태에 두더라도 천연 방부제 같은 역할을 해서 식품이 저장성이 길어지려면 농축을 하고 그런 것들을 산절임, 당절임, 초절임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좋은 게 이제 조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장성이 좋고 단지 저장성이 좋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가 정말 달달한 그 조청의 맛 때문에 맛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조청 한 가지만 먹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음식에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려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면서 그 조청이 더 확산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는 조청을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달다, 허약한 것을 보하며 기력을 돕고 오장을 누겨주며 담을 삭히고 기침을 먹게 한다고 그 효능을 기록하고 있다. 조선시대 의서인 유이태의 실험담방에서도 향토 음식 중 하나에 불과했던 조청의 뛰어난 약효에 주목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찹쌀을 가지고 그거를 삭혀서 농축을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조이당 조청이 만들어지는데 찹쌀을 가지고 조청을 만들어서 그거를 어혈을 풀어주는 그런 작용까지 있기 때문에 약으로 쓰인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 나온 대로 우리 명인님께서 주재료를 찹쌀을 고집을 하시고 그 방법 조상님께서 해내려온 그런 방법 그대로를 지금까지 전승해온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각광을 받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씨 가문에 누구나 조청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계량화가 안 돼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바가지로 엿기름을 몇 바가지 그리고 물의 온도도 손을 넣어서 뜨거워야 된다 그런 거였지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지금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람수를 맞추고 또
이 물 온도도 제가 이제 온도계로 자, 물 온도는 엿기름의 효모가 69도까지를 맞춰서 70도가 넘어가면 엿기름 효모가 못 살아요. 뜨거워. 사는 화학적인 효모는 99도까지 가도 괜찮은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를 계량화를 했지요. 이거는 온도를 69도까지는 해도 되구나. 이렇게 옛날에 손방식으로는 안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계량화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 후세들한테 물려줄 때는 그게 계량화가 되고 정확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온도계 책정을 해서 69도 맞추고, 꼬두밥도 죽보다는 밥이 좋다는 거를 강요하고, 죽을 끓여서 하면은, 찹쌀죽을 끓여서 하면은, 당화는 잘 돼요. 어른들이 옛날 방식에. 당화는 부드러우니까 잘 되는데, 다만 뭐가 있냐, 당화가 되면서 밥 찌꺼기가 허물어져요. 그 섬유질이. 그래서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어머니한테 배웠던 거에 어머니의 지혜와 그 뭐라 그럽니까? 자기의 그 했던 노하우 그것과 제가 현 시대에 하면서 또 그때 쌀하고 지금 쌀하고 쌀도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많이 생각을 해서 레시피화를 하고 그거를 잘 정리돼서 우리 후세들한테 교합청소회나 동의보감에 나온 그 레시피가 그때 그랬다 그러면 지금은 그거를 이렇게 계량화했다. 그리고 불 조절도 달라졌잖아요, 선생님. 옛날에는 장작불을 떼고 가마솥에 밥을 해요. 끓여요. 그러면 불이 조금 장작불이 약해져도 가마솥의 열 때문에 조청의 색이 변화가 없었어. 단점은 조청이 다 돼서 풀 때 솥에가 그 열도 때문에 조청이 다 되면 금방금방 조여지거든. 타요. 그러면 손실이 많았어. 근데 지금은 그런 솥을 안 쓰잖아요. 그 솥도 나온다 해도 불편해.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은 솥을 쓴다든가 스텐을 써요. 그러면 얼른 들어서 확 쏟으면은 싹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레시피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야 보존이 되고 후세들도 지금 시대에 맞으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하는데 다음 세대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몰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그걸 물려주기 위해서 그런 기록화가 돼야 된다. 농경 문화가 낳은 달콤한 유산, 조청. 그만큼 쌀의 역할이 중요하다. 쌀은요, 일반적으로 말할 때 밥을 해 먹을 때 기름기가 많고 막 반질반질한 밥맛 좋은 쌀은 좋다 그래요. 근데 조청을 할 때는 그것이 아니요. 그런 쌀들은 조청을 만들 때 수율이 작게 나와. 근데 묵은 쌀 그래요. 장년쌀, 해가 묵은 쌀, 좀 기름기가 없는 쌀, 그런 쌀이 당화가 잘 돼요.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얼른 말하면은 신품종 쌀이다 그래야 돼요. 근데 지금은 다 쌀이 제가 클 때는 그 통일배라는 쌀이 있어서 그런 쌀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또 그러니까 제가 한 세대를 살면서도 이렇게 변화가 된 게 앞으로도 쌀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막걸리 만드는 일미라는 쌀도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 근데 요즘에는 잘 내가 또 그걸 구하기 힘들어요. 근데 묵은 쌀이 가장 좋고요. 또 온 쌀로 하는 것보다는 쌀을 반토막을 낸 쌀. 그래서 저는 쌀에기도 활용할 수 있어요. 쌀에기 중에서도 왕쌀에기라는 게 있어요. 활용할 수 있고 온 쌀로 할 때는 기계에 노라기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돌리면 반으로 탁탁탁 쪼개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당화가 잘 돼요. 발효는 아니고 당화. 그러면 쌀의 그 전분이 보리 엿기름의 효모로 인해서 그게 당화가 잘 돼서 당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조청 수율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묵은 쌀이 좋다.
계기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당연히 딸이다 보니까 엄마의 손맛을 한번 그냥 닮아가 보고 싶은 생각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엄마가 했던 음식 맛을 저도 그냥 제가 그 맛을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거? 그래서 특별하게 뭔가를 계기를 가져서 꼭 이걸 해야 돼라는 거는 사실 없어요. 근데 아직 제가 뭐 도와드리고 좀 더 본격적으로 배워보자 해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언제 이거를 제가 딱 자신 있게 제가 이거를 저만의 뭔가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예요. 김순옥 명인의 찹쌀 조이당 조청의 주재료는 찹쌀과 겉보리로 만든 엿기름 가루다. 제조 방법으로는 우선 엿기름을 만들고 고두밥을 찐다. 쪄낸 고두밥과 엿기름물을 섞고 온도 69도를 유지하며 당화를 시킨다. 엿밥과 엿물을 분리하여 물만 다시 부은 뒤 호박색이 날 때까지 졸인다. 엿기름을 기르려고 하면은 보리가 필요하겠지요. 근데 저는 맥주보리가 겉보리예요. 보리가 알이 길쭉길쭉해. 조청은 겉보리를 씻어 엿기름을 만드는 작업으로 시작된다. 보리가 씻을 때 이렇게 위가 다 뜨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쭉쟁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구니에 다 받쳐서 다 하면 얘들도 다 싹이 나요. 그래서 쭉쟁이는 아까 골라버렸고 이렇게 뜨는 것은 다 여도 돼요. 껍질을 벗기지 않고 도정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에 겉보리에는 비타민과 식이섬유, 미네랄 등 영양분이 풍부하다. 이 엿기름은 조청의 쌀이 생명이 아니고 야가 생명인데 지금 완성된 거예요, 이게. 근데 저는 너무 행복하고 사랑스러워요. 왜? 이거를 제가 1년 동안 쓸었거든요. 자, 이 쌀은요. 무슨 쌀이 좋네, 무슨 어쩌네 해도 조청하는 쌀은 묵은 쌀이 좋고요. 또 온 쌀보다는 반토막 쌀이 좋아요. 그래야 당화가 잘 돼서. 그래서 저는 이 쌀을 노랗게 한번 따서 반토막 된 쌀에 당화시키는 걸 훨씬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쌀은 반토막을 내서 해요. 청정 자연에서 난 물과 쌀이 만나 밥이 될 차례. 여전히 시어머니가 하던 옛 방식 그대로 아궁이에서 고두밥을 짓는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 밥을 해갖고 한다. 근데 조청을 할 때는 밥을 하면 안 돼요. 고두밥.
수랄할 때는 고두밥에 물을 한번 주거든요, 중간에. 근데 조청을 할 때는 주면 안 돼요. 조청은 고두밥이 고소하니 잘 쪄져야 쌀을 당화를 시켰을 때 맑은 물이 돼요. 조청물이 맑아야 조청을 갔을 때 색이 정말로 그 호박색이 난다 하게 맑은 호박색 같은 황금색이 났는데 이래 보면요 맑아요. 그런 조청이 나와야 일단 음식은 눈으로 먼저 먹잖아요. 그 다음에 코가 먹고 그 다음에 입이 먹잖아. 근데 눈으로 봤을 때 먹고 싶어야 아이고 맛있겠네 그러고 떠먹잖아. 그래서 쌀도 중요하고 그 당화시키는 과정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만드는 어느 과정 하나 허투루 하는 법이 없는 김순옥 명인. 손맛도 꼬장꼬장하기는 매 한 가지다. 꼬두밥이 조청을 하기 위해서 찐 꼬두밥은 어떻게 화드느냐면요. 이렇게 다 쪄졌을 때 이렇게 주먹을 접으면 이렇게 주먹이 쥐어져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아주 잘 쪄진 꼬두밥이에요. 고슬고슬 찐 고두밥과 엿기름을 섞을 차례. 이렇게 미지근한 물에다가 이거 뜨거운 밥을 넣어요. 식혜는 엿기름을 바로 안 넣거든요. 근데 조청알 식혜는 엿기름을 바로 넣어요. 어차피 얘를 걸러내니까 이렇게 넣고 아까 뜨거운데 안 열라고 찬물을 넣어서 해놨던 엿기름.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식혜물이 많으면 내일 아침에 이거를 끓일 때 수증기로 다 날려야 되니까 힘들겠잖아요. 그러니까 물량은 많이 안 해도 돼요. 이 정도만. 네, 온도를 그때 어머님들은 이게 이렇게 손을 여서 따끈따끈 하면 된다 했거든요. 근데 이 온도가 지금 온도가 70도가 안 넘어가요. 65도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요. 잘 섞은 재료는 따뜻한 곳에 이불을 덮어두고 당화시킨다. 꼬박 12시간. 깊은 밤이 지나고 새벽이 푸르러지면 김순옥 명인의 하루가 분주해진다. 밤새도록 꽁꽁 싸두었던 집안의 보물. 명인 모녀의 손길이 설렌다. 미끄러우면은 당화가 안 됐다는 거야. 그리고 이 국물이 맑잖아. 하얗 뜬물 같지 않고 쌀 물이니까. 근데 지금 당화가 대놓게 이렇게 맑잖아. 식혜가 잘 돼서. 김순옥 명인의 또 다른 자랑거리. 설탕이 전혀 안 들어간 달디단 식혜다. 조청을 끓이는 솥은 깊고 클수록 좋고 아궁이 불은 세면 셀수록 좋다. 어머님이 하실 때 가마솥 때 할 때는 그런 점이 있었는데 제가 하면서 가마솥보다는 손실을 잡기 위해서 양은솥을 쓸 때는 뭐를 했냐면요. 아궁지에 벽돌을 내화 벽돌을 썼어요. 내화 벽돌을 쓰면은 그 열이 300도 이상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장작불이 잠깐 꺼져도 그 내화 벽돌의 열 때문에 솥의 온도는 같아요.
그런 거. 그러면서 지금 또 변화는 뭐냐.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지금은 농림부에서는 전통을 고집하는데 식약청에서는 또 해썹이다 해가지고 현대화를 해. 위생을. 근데 그거를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꼭 전통도 있어야 되지만은 위생도 갖춰야 돼.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접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해썹을 하면서 조청을 하면서도 기록을 해요. 하룻밤 삭힌 것은 다음날 아침 배 보자기에 퍼담아 단물을 꼭 짜낸다. 급격한 온도 변화를 막아주는 내화 벽돌에 솥을 올려놓고 떡시루를 올린다. 반죽한 시루번으로 촘촘하게 틈새를 메운다. 연물이다. 이렇게 짜낸 연물을 가마솥에 4시간 동안 진하게 졸이면 세상 귀한 김수녹표 조청이 된다. 그 조청이라는 식품이 꿀은 열을 가으면은 꿀이 그렇게 몸에 좋다는데도 열을 가으면 영양소가 파괴된대요. 근데 우리가 식생활에서 열을 가하지 않고 먹는 음식도 있지만 열을 가하는 게 많아요. 근데 당을 첨가할 때 조청이거든요. 근데 조청은 열을 가해도 영양소가 파괴가 안 돼. 근데 저도 그런 걸 알았겠어요. 근데 제가 진흥청에 다니면서 공부를 좀 했어요. 발효 쪽으로는 정석태 박사님한테 공부를 했고, 또 한기적 박사님한테 자문을 구하고 가서 공부를 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조청의 특성이라든가 영양소라든가 또 어떻게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도 공부를 하고 만드는 과정에서도 지금 시대에는 옛날에는 한 단품으로만 조청을 먹었는데 조청을 잼처럼 먹으려면은 딸기를 첨가할 수도 있고 토마토를 첨가할 수도 있고 건강에 좋은 도라지, 생강 다 첨가하는 조청을 만들고 있어요, 제가. 연물은 넘치기 쉬워 뚜껑을 덮지 않고 졸인다. 하지만 옛날에는 이걸로 점도를 봤어요. 한 번 넘치면 걷잡을 수 없기에 조리는 4시간 동안 꼼짝없이 가마솥 옆에 붙어서 저어줘야 한다. 우리 조청이 좋은 점은 뭐냐면요. 더 좋은 점은 아침에 공복 시에 위에서 산이 나왔잖아요. 산이 나오면 속쓰림이 있거든요. 그럴 때 한 숟가락만 잡숴보세요. 그러면요. 이가 편안해지고 또 이게 곡물이잖아요. 보리하고 쌀. 아침 밥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포만감이 샘이고 든든해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제품이에요. 좋은 제품이다 그러면은 꼭 장사꾼 같은데 장사 아니에요. 이거 그냥 밥을 안 먹는 학생들한테도 아침에 한 숟가락 먹여 보내면 밥이에요. 그 한 숟가락이 밥 한 공기보다 많아. 농축됐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맛있고 좋으니까 드시면 좋아요. 실은 음식을 어떤 효능으로 먹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약이 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소비자들한테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재료를 보면 찹쌀을 가지고 하거든요. 찹쌀 100%를 가지고 하고 또 조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엿기름이에요. 그래서 찹쌀과 엿기름의 품질이 좋으면 정말 좋은 조청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희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세요. 주재료 그리고 엿기름 이런 것들을 고집스럽게 최고의 품질을 걸 가지고 최고의 조청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점을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식품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그게 저절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음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부모님이 해주시는 음식 또 다양하게 많이 연구하셔서 해주시는 편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당연히 먹어야 되는 음식이었던 거고, 제가 이제 커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를 나가서 이제 보다 보니, 전 당연하게 먹었던 음식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음식이었다라는 거, 그런 게 있었죠. 저는 그냥, 네, 똑같은, 그냥 일반적인 집에서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조청도 그냥 당연히 먹는 거고, 그걸 활용하는 거는, 네, 그리고 전통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게 생소하고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살아왔었고, 근데 이제 이 집이 아닌 다른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다른 분들은 그게 되게 어쩌다 한 번씩 먹어야 되는 특별한 음식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상한테 제를 올릴 때 올리는 음식은 그 지역에서 나는 아주 귀한 거 아니면 조상님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거 그런 것들을 올리는 풍습이 원래부터 있었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차 문화가 발달한 곳에서는 차를 헌달을 하거나 그런 거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조청 같은 것도 그 지역에서 굉장히 정성스럽게 만들고 그다음에 누구나가 귀하게 여긴 음식이었기 때문에 제사상에 이렇게 올리는 그런 문화는 여러 지방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 올린 경험과 연륜은 비단 조청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다. 온갖 정성과 수고를 마다 않고 한과와 유과, 다시까지 만들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라져가는 우리 문화를 살려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계절별로 형형색색 달라지는 다과상 차리는 법을 수업하기도 한다. 각종 요리 대회에서 대상과 대통령상을 휩쓸었음은 물론이다. 김순옥 명인의 자택 지근거리, 기와와 감나무가 한데 어우러진 풍경이 근사한 옥천조씨 절민공파 고택. 종갓집답게 넉넉한 기와집, 고즈넉한 풍경 속에서도 뿌리 깊은 가문임을 보여준다. 명절이나 제삿날이면 조씨 일가로 북적이는 사당, 조상에게 예를 다하는 순간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조청이다. 켜켜이 쌓인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김순옥 명인의 가슴 속에는 조청처럼 차곡차곡 꼬아둔 이야기 보따리가 가득하다. 반듯하고 기품 있는 맛. 오늘도 김순옥 명인의 아궁이에서는 500년 전통의 조청이 고아지고 있다. 조청을 하고 또 여설해야 제사상에 올라가니까 조청하고 그래서 그런 음식을 어머니가 하셔서 제가 이제 그거를 어머니를 따라서 하면서 살았어요. 살다 보고 또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제가 가장 잘하는 게 음식이었더라고요. 음식 쪽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오늘이 왔고 또 그 와중에 나라에서 이렇게 식품 명인이라는 명인을 주는 칭호를 받았어요.